안녕.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몰과 질량, 그리고 기체 부피, 이들 사이의 변환 방법, 아보가드로 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니? 내가 얘기했잖아.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 완전 기반이야. 앞으로 할 모든 것의 기반이라서 지난 시간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큰일 나. 그러니까 꼭 좀 어설프다 싶으면 그거 한 번 더 공부하고 이거 보러 와야 돼. 알았지? 사실 오늘 할 내용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니네가 중학교를 고1을 거치면서 어설프게 알아왔던 걸 좀 더 이렇게 공고히 하는 부분이야. 거기에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뭐를 살짝 얻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한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좀 그냥 흘려 나가버릴 부분이야. 정신 차리고 꼭 지난 시간 걸 정말 확실히 하고 와야 돼. 학교였으면 이렇게 같이 문제 풀고 설명도 해주고 했었지만 그게 잘 안 되네. 그래, 한번 해보자. 자, 이번 시간에 할 건 화학 반응식 부분이야. 가보자.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 뭐냐? 뭐 익히 알겠지? 익히 아는 니네가 그건데 메테인이랑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우리가 말로 설명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돼. 메테인 한 분자와 산소 두 분자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한 분자와 물 두 분자가 생성됩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힘드냐?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지 말고 더 간단하게 한번 이 많은 말을 간단하게 축약해보자. 그리고 축약하는 김에 전 세계인 온 인류가 다 같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화학 반응식이라고. 굉장히 의미 있는 거야. 니네가 영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 나라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앞으로 니네가 화학을 하기 위해선 화학의 언어를 배워야 한단 말이지. 그 화학의 언어가 바로 화학 반응식이야. 알겠지?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잡한 말을 화학의 언어로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간단해진다고. 얼마나 쉽냐? 너무너무 쉬운 것과 더불어 인류, 그 어떤 인류든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 얼마나 좋은 언어야. 그 화학의 언어를 한번 해보자.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 다 니네가 어설프게 알고 있던 것들이야.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우리가 요렇게 쓰면 수소 원자가 하나 있다는 뜻이야. 뭐 당연한 얘기지. 우리가 요렇게 쓰면 수소 원자가 두 개 있다는 뜻인데 그게 서로 결합하지 않은 채로 따로따로 두 개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요렇게 쓰면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수소 분자가 하나 있다는 뜻이지. 요렇게 쓰면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수소 분자가 따로따로 두 개 있다는 뜻이야. 요렇게. 알겠지?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다음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나타내냐? 먼저 첫 번째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내. 원소 기호를 이용한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거지. 반응 물질은 느낌 그대로 반응하는 물질, 생성 물질은 만들어지는 물질인 거지.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에서 반응물은 얘네 둘이고 생성물은 얘네 둘이야. 당연한 얘기지. 다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반응 물질을 왼쪽에 쓰고 생성 물질을 오른쪽에 쓰자. 그리고 사이를 바로 화살표로 연결하자라는 게 화학의 나라에서의 약속이야. 근데 이 화살표를 애들이 막 요런 화살표를 쓰고 막 요런 막 귀염둥이 화살표를 막 써서 색칠까지 막 고이고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전 인류의 약속이 요거야. 요 심플한 화살표.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이건 진짜 절대 안 돼. 나중에 니네가 시험을 볼 때 뭐 화학 반응식을 쓰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요렇게 하면 정말 틀린 걸로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꼭 요 심플한 화살표를 쓰자. 이게 우리의 약속이니까. 전 인류의 약속이야.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생성물이나 반응물이 두 가지 이상이면 그 사이를 더하기로 연결한다라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 당연한 이야기야. 근데 이게 그럼 반응식의 끝이냐? 아니야. 왜 끝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거든. 질량 보존의 법칙 알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은 똑같아야 돼. 반응 전에 있던 원소가 반응 후에 사라지면 안 되고 반응 전에 없던 원소가 반응 후에 갑자기 만들어져서도 안 돼. 그냥 반응 전에 있던 게 그대로 반응 후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지.
근데 요걸 봐봐. 요걸 요대로 보면 뭔가 이상해. 요걸 요대로 보면 어떻게 이상해? 반응 전에는 수소가 4개였어. 근데 반응 후에 몇 개 됐어? 2개가 됐네. 안 되지. 수소 2개가 갑자기 뿅! 뿅! 하고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치? 산소도 2개였는데 산소 원자가 2개였잖아 지금? 근데 갑자기 산소 원자가 3개가 됐네. 안 된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반응물들은 요렇고 생성물들은 이렇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 존재, 정성적인 그냥 그렇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실제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만들어 주려면 실제 개수까지 포함해 줘야 돼. 요렇게 되면 이제 반응 전에 수소 4개였는데 반응 후에도 4개 됐지? 그치? 반응 전에 산소 4개였는데 반응 후에도 산소 4개 됐지? 반응 전에 탄소 하나였는데 반응 후에도 탄소 하나 됐지? 요렇게 되면 이제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요렇게 개수를 추가해 줌으로써 이 과정을 수도 없이 해야 되고 익숙해져야 돼. 그게 바로 화학의 언어를 익혀가는 거야. 미국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영어를 익히는 것처럼 화학과 대화하기 위해서 화학의 언어를 익혀보자. 알겠지? 파이팅! 뭐 바디랭귀지로 한다고? 뭐 그딴 헛소리 하지 마. 자, 다음.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고 1이면 생략해요. 뭐 그런 얘기야. 자, 물질의 상태를 표시할 때는 표시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필요한 반응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반응이 있거든. 필요한 반응에서는 그 상태를 이 화학식 뒤에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서 기호로 표시한다. 이 경우에는 지금 메테인인데 메테인이 고체, 액체, 기체 3가지 상태가 있잖아. 이 경우에는 바로 메테인이 기체다 라는 의미야. 산소도 기체, 물도 기체. 물도 기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 왜냐면 H2O의 기체 상태는 수증기라고 말하니까 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튼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상태. 뭐 그렇다는 거지. 고체 상태일 때는 S라고 써. 왜? 고체가 영어로 solid니까 solid, S-O-L-I-D, solid. 그치? 액체는 왜 L이라고 쓸까? liquid거든. liquid. 기체는 가스, ga스. 그치? 수용액은 aqueous, 아쿠아에서 나온 말이야. aqueous, 물에 녹아있는 거 aqueous라서 AQ라고 써요. 뭐 이거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지. 그런가 보다 하고 알면 돼요 지금은. 자 이제 보자. 이 화학 반응식이라고 쓴 것, 이 화학 반응식이라고 정말 한 줄로 단순하게 쭉 쓴 것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 이 화학 반응식이 가진 함의가 얼마나 대단하고 얘가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익숙해지면 다 그게 그거고 너무나 뻔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럴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해보자. 이 화학 반응식이 가진 의미 차근차근 해보자. 먼저 이 화학 반응식은 분자수를 알려줘. 어떤 말이냐면 메테인 하나랑 한 분자랑 산소 2분자가 반응하면 물 2분자랑 이산화탄소 1분자가 만들어져요. 앞에 1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거를 알려주는 거지. 요렇게 첫 번째. 그치? 두 번째로 반응할 때 몰수 관계도 알려줘. 메테인 1몰과 산소 2몰이 반응하면 물 2몰과 이산화탄소 1몰이 만들어져요 라는 것도 알려주지. 요 둘 사이의 관계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알겠지? 사실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몰수라는 게, 몰이라는 게 결국은 개수를 말하는 거잖아. 이거 이해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 1개랑 얘 2개가 한다면 얘 10개랑 얘 20개가 반응할 거고 당연한 얘기잖아. 얘 100개랑 얘 200개가 반응하겠지. 당연한 얘기야. 그러면 얘 6.02 곱하기 10의 13승계 1몰이지. 얘는 몇 개랑 반응해? 바로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13승계랑 반응하겠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라고. 왜? 숫자 갑자기 커지니까 어려워졌어? 그러지 마. 촌스럽게 1보다 많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 제발. 그냥 6.02 곱하기 10의 13승 이라는 숫자가 낯설 뿐이야. 어려운 거 아니야. 제발. 어려운 거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난 지금. 진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다음 이 반응의 질량 역시도 알려줘. 이 반응식이. 왜냐하면 이건 지금 바로 몰수에서 얘기한 것처럼 메테인 1몰과 산소 2몰이 반응하는 반응식이라는 의미잖아. 같은 말이잖아. 근데 메테인 하나의 분자량이 얼마지? 기억나? 탄소의 원자량은 먼저 수, 헬리, 배, 붕탄 6이잖아. 그럼 얘가 원자량이 얼마야? 12지. 수소의 원자량은 1이지. 1인데 수소가 4개니까 곱하기 4 해서 원자량이 4. 다 더하면 분자량이 얼마? 얘 분자량이 16이라는 거지. 16이야? 분자량이 16이야. 그럼 얘가 1몰 있으면 몇 g이야? 16
16g인 거지. 예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이 반응식은 얘 1몰과 산소 2몰이 반응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것은 곧 얘 1몰인 16g과 산소 2몰인 64g이 반응한다라는 걸 알려준다고. 그런 의미야.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려준다는 의미라고. 알겠지? 이거 중요한 거야. 정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체로 반응할 때는 기체 반응의 부피비 역시도 알려준다. 다 비슷한 얘기야. 얘네 지금 다행히 넷 다 기체 상태로 반응하고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메테인 같은 경우는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이 22.4리터잖아.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지. 그럼 얘 1몰이니까 22.4리터일 거고 똑같이 0도씨 1기압에서 얘는 2몰이니까 22.4리터 두 배인 44.8리터일 거고. 그래서 얘 20.4리터랑 얘 44.8리터가 반응하면 얘 44.8리터랑 얘 20.4리터가 만들어져요 라는 의미라고. 그렇다는 거지. 자, 기체 부피 뭐 그렇다는 거야. 요 부피 개념까지 알려준다는 거야. 다음 넘어가자. 그럼 화학 방식에 포함된 정보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방금 얘기한 몰비 알고 있고요.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알 수 있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알 수 있고요. 일정 성분 비의 법칙을 알 수 있지. 일정 성분 비의 법칙은 뭐냐면 물이라는 화합물에는 항상 물이란 화합물에 존재하는 얘와 얘의 원소의 질량 비가 항상 똑같다. 늘 일정한 성분 비를 가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중학교 때 배웠어. 기억나? 아보가드로 법칙 아까 말했던 거. 기체 반응 법칙은 방금 본 것처럼 기체가 반응할 때는 그런 비를 가진다라는 거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거. 넘어가면 돼. 이렇게 하는 거를 가지고 있다. 화학 반응식이라는 게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에 대한 건데 요건 이제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거지만 하자. 힘들지. 왜냐면 지금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고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시작됐거든. 듣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끄적여 봐야 되는 부분인데 니네가 지금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그게 참 어렵잖아. 의지가 필요해. 나 알아. 니네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조를 만들어주고 학습지를 나눠주고 자 조별로 해결해 라고 억지로 하면 억지로라도 계산을 할 텐데 상당수의 아이들은 지금 그게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이 부분은 진짜 혼자 하는 부분이야. 혼자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부분이야. 듣기만 해서는 절대 안 돼. 꼭 교과서에 있는 유제 문제 풀어보고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거 있지. 우리 OT 때 얘기했던 그 뭐냐 개념 완성 문항편 그거 있는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꼭 이 부분은 특히 양적 관계를 확인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수학적이야. 너희의 의지를 꺾을 수도 있지만 현실을 좀 얘기해보면 화학은 수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에 속해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생물이랑 화학이 선택자들이 제일 많았어. 왜냐면 아무래도 화학이 좀 운신의 폭이 좀 넓거든. 적용되는 분야도 많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학을 많이 선택했는데 지금은 화학의 선택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어. 문제가 너무 어렵거든. 문제가 왜 어렵냐면 선택자가 너무 많으니 변별을 해야 돼서 문제를 조금씩 어렵게 내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서 이제는 화수학이라고 불리기도 해. 화학에서 화학 수능 문제에서 고득점을 내려면 수학도 잘해야 되거든. 그 화학을 화수학으로 불리도록 했던 극악한 부분이 바로 이 양적 관계 계산이고 이 양적 관계는 항상 화학 수능 문제 20번에서 19번을 차지하면서 애들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 부분이지. 그래.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혼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꼭 풀어봐야 돼. 진짜 어려운 문제도 많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문제풀이도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문제도 한번 풀어줄게. 영상으로. 어떻게 하겠냐 근데 해야지. 해보자. 이 부분 탄산칼슘이랑 염산이 반응한 화학 반식을 한번 같이 만들어보고 여기서 이제 양적 관계를 다뤄보자. 이 실험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이 실험에 관련된 거는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양적 관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줄게. 해보자. 해보자. 지금 내가 쓰기 편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좀 할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탄산칼슘이
탄산칼슘이 염산이랑 반응을 해요. 이렇게. 염산이랑 반응을 해. 그럼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 물론 뭐가 만들어지는지 알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보통 우리 수준에서 배우는 그 양적 관계는 화학 반응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봐봐. 이 탄산칼슘은 이온 결합 물질이지. 배웠던 거 기억나? 중학교 때? 이 이온 결합 물질인 탄산칼슘은 칼슘 2+랑 탄산이온 2- 얘네 둘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 물은 이 염산은 공유결합 물질이긴 하지만 정전기적으로 보면 얘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럼 잘 봐. 자, 잘 봐. 얘네 둘이 결합을 해서 뭔가가 만들어진대. 그러면 얘랑 반응하겠니? 아니지. 플러스 양이온끼리 어떻게 반응해? 얘랑 반응할까? 아니라고. 이것도 당연히 얘랑 즉 칼슘 이온이랑 염화 이온, 즉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반응하지 않겠니? 물론 모든 화학 반응식이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배우는 건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화학 반응식을 짜기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반응하면 어떻게 될지 해보자. 칼슘 2+랑 Cl- 염화 이온이 둘이 반응한대. 얘는 2+야, 2+, 얘는 1-고. 그럼 어떻게 반응해?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때 얘가 두 개 있어야겠지. 그래야 얘는 2+고 얘는 1-였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정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잖아. 안정할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한다고. 요거 이해하지? 요거 이해하겠지? 자, 그럼 얘랑 반응할 때 어떻게 될까? 둘이 정정기적으로 맞으려면 이 H+가 두 개 있어야겠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요렇게 만들어진다고. 요렇게. 아이고 왜 이러냐. 알겠지?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얘가 바로 뭐냐면 탄산이라는 아이야. 그 유명한 탄산 음료에 들어있는 탄산 음료, 콜라, 사이다, 탄산수에 들어있는 탄산이라고. 굉장히 쉽게 다시 분해가 돼. 그래서 이 반응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돼서 얘네 둘이 또 나눠져요. 물과 이산화탄소로 나누어지지. 알겠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 애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식 쓸 때 요렇게 그냥 한 방에 써버리는 거지. 근데 이 화학 반식을 보면 너무 어려워 보여. 왜냐면 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관계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외워야 되나? 라는 식으로 어렵게 생각하자고. 근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 정말 이 부분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야. 내가 방금 얘기한 것, 이거 있잖아, 이거. 이게 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희가 화학을 배울 때 그 턱을 낮춰준다고 생각하거든, 난 이 부분이.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걸 못 알아듣겠으면 제발 한 번만 더 봐주면 안 되냐? 진짜. 그래야지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쉽게 느껴지거든. 그래야 화학이 할만하고. 자, 그럼 이런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졌어. 그런 다음에 개수를 맞춰보자. 개수를 맞춰보는 건데, 반응 전에 칼슘 하나, 반응 후에도 칼슘 하나. 됐어. 이걸로 맞추자. 이걸로 맞추는 게 더 편하거든. 이걸로 맞춰보자. 반응 전에 칼슘 하나, 반응 후에 칼슘 하나. 됐어. 반응 전에 염소 2개, 반응 후에 염소 2개. 하나 더 많아야 되네. 일단 대기. 반응 전에 수소 하나, 반응 후에 수소 2개. 하나 더 많아야 되네. 그럼 여기다가 2를 쓸까? 그러면 반응식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알겠지? 개수를 맞추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 꼼수가 있어. 그건 이제 나중에 학교 오면 내가 차근차근 알려줄게. 지금 이런 식으로 맞추자. 그래서 개수를 맞추면 요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에만 2를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탄산칼슘 1몰, 바로 얘 1몰과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몇 몰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1 다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말은 얘 1몰이 반응하면 얘가 몇 몰 만들어져요? 라고 묻는 거야. 이 화학 반응식에 의하면 얘 1몰이 반응하면 얘 1몰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답은 1몰이라는 거야. 어렵지 않아.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 탄산칼슘 1몰을 모두 반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염화수소, 이 염산의 몰수는 바로 2몰이라는 거지. 너무 쉬워. 하나 더. 탄산칼슘 0.5몰을 반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염산의 몰수는 얘 0.5몰을 반응시키려면 얘는 1몰 필요해. 너무 쉬워. 그렇다는 거지. 알겠어? 이걸 가지고 질량도 물어보고 부피도 물어보고 막 그런 식이 되는 거거든.
이 부분은 이렇게 끝내면 절대 안 돼. 문제를 풀어봐야 돼. 꼭 교과서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 교재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면 좋고, 꼭 풀어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부분 지금 들은 건 다 하늘로 날아가. 파이팅! 힘내! 잘 한번 해보자. 파이팅! 이 부분은 정말 스스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야. 파이팅! 안녕. 고생했어.